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시지 못하시죠? 진짜 기가 막힙니다. 아무리 예상은 했었지만 이런 나라에 이게 나라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구속영장이 기각됐네요. 네. 참 무서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법에도 이제 기관 단총을 쏘아야 되는 시대인가 봅니다. 네, 안녕한 전육의 안전 빵빵. 네, 오늘 첫 이제 화요일 방송 저희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너무너무 분합니다. 네.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것 가지고 저희들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에 이제 신호가 먹힌 거죠. 지난번 김기춘 실장이 구속 수감되던 때하고 혐의가 같아요. 똑같죠.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 뭐 이런 건데, 근데 이제 기각이 됐어요. 물론 뭐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뭐 판사는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일단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결국은 이제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거를 이 대한민국 만천하의 이 정권과 그다음에 영장 전담 판사가 이야기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이게 나라냐, 이런 꼬라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아주 너무 분하고 처참하고 참 절망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법치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어느 나라든지 우리도 마찬가지고 많은 희생과 피를 흘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를 한 번에 물거품으로 만들어야 되는 좌파 독재 정권 정말 무섭습니다. 이 청와대에 말하자면 가이드라인에 사법부가 완전히 굴복하고 항복했다. 손을 딱 들어버렸다. 이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청와대로서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기서 밀리면은 우리는 파국이다. 우리는 끝이다. 우리는 여기서 끝장난다. 이런 아주 굉장한 절박한 위기의식이 결국은 사법부 유린, 법치 유린으로 저는 이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검찰이 굉장히 빼박의 증거를 갖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네, 검찰은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블랙리스트가 작성이 됐고 압력을 넣어서 내보냈고 쫓아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지시가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떤 형태의 압력이 이루어졌는지를 다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자 증언이 다 나왔어요. 공무원들 불러다가 하니까 공무원들이 거짓말 이유가 없습니다. 괜히 거짓말하다 자기들 걸리면 큰일 나게. 그러니까 다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기분 이제 나쁘죠, 공무원들도. 그럼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제 구속 수감이 안 됐지만 그러나 기소는 합니다. 구속 수감이 안 됐다 해서 기소까지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기소는 합니다. 기소를 하면 근데 이제 현재 검찰이 지난번에 뭐 조국 수석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울 동부지검이 통제에 바뀝니다. 통제가 안 되고 있어요. 조국 수석이 이제 본인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통제 바뀌라고는 이야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걸 비춰볼 때 동부지검이 그냥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뭔가 다른 또 증거를 잡아서 기소를 한 다음에도 확실하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경우 지금 청와대가 안심 놓을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면요. 김태우 수사관이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특검 반장이 자기 불러서 야, 이 정권 사람들 일자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우리가 다 조사해라. 그래서 330개 자리 다 조사해봐라. 전 정권에서 임명했던 자리 해봐라.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서 환경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도 다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지금 시작인 겁니다. 조사가 시작인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참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아주 이렇게 먹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이 구속영장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김은경 전 장관은요, 이번에 주진우 팀에서요 엄청나게 수사를 잘했습니다. 검사들이. 그래가지고 아주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굉장히 많아서 이 검찰에서는 굉장히 자신만만했어요. 이거는 반드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그 이후로는 이제 김은경 전 장관의 이 집안을 이제 압수수색한 거 비롯해갖고 장관 폴더에 떡하니 있었고 청와대하고 막 교통하고 이러면서 안 된다, 이 사람 빼라, 이 사람한테 질문지 줘라, 뭐 어쩌라 저쩌라. 말하자면 공모를 한 게 그대로 증거로서 남아 있었고 그 흔적을 잡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로서는 아주 최고로 말하자면은 정말 개가를 울린 셈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라면은 어떻습니까? 이제까지는 무조건 구속영장이 발부됩니다. 왜?
이 당사자인 김은경 전 장관은 이렇게 증거가 많고 막 이런데도 나는 몰라요. 나는 그냥 심부름만 했고요. 저 원래요 인사권도 없는 장관이거든요. 저는요 허수아비였어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판사로서는 위험한 징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인멸에 이유가 있을 때 이런 경우는 영장을 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영장을 말하자면 기각시킨 것은 즉 청와대의 입김, 이 정권의 아주 겁박이 온 나라에 정말 기관 단총을 그냥 시장에서도 이렇게 노출시킨 정도니까 바로 거기에 상징 하나의 아이콘이 이제 사법부에도 정말 겁박을 하는 정권으로 비쳤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청와대에서는 지금 아마 낮술이라도 마시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막 박수치고 막 난리칠 거예요. 왜냐? 1기 장관이 더구나 이 살아있는 권력에서 구속을 됐더라면 청와대는 그 자체가 파국이고 재앙이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걸 면했죠. 이제 아무리 주진우 팀에서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일종의 기운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 자유롭게 할 수도 없고 또 김은경도 막 이래가면서 계속 우길 거고 사람들 만나가지고 청와대도 아마 김은경한테 신호를 보내겠죠. 너 네가 뒤집어만 쓰면은 나중에 환경부 장관 아니라 국무총리 시켜줄 수도 있어. 뭐 이렇게 그러면은 뻥치시네요. 뭐 이럴래다가 또 이 여자가 제가 보기엔 그렇게 머리가 좋은 여자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혹시나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능력이 없다고 쫓아내셨는데 총리로서는 능력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러면서 거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이렇게 수사를 열심히 했던 주진우 검사팀이 진짜 바람 빠진 풍선처럼 의욕을 잃고 그 절망감에 빠지고 이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김은경 장관도 네. 겉으로 휴 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지금 기분 나쁠 거예요. 그럼요. 자기는 사실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말만 잘 들었는데. 오다 받고 네. 그냥 사인한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본인 스스로 아까 말씀 우리 했지만은 인사권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손혜원이처럼 뭐 아버지를 국가유공자로 만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네. 그런 사람도 지금 백주 그러니까. 대낮에 저렇게 활기하고 다니고 큰 소리 큰 소리 빵빵 치고 치는데. 다니는데 본인은 뭐야 내가 진짜 검찰 가서 조사받고 압수수색 당하고 집안 털리고 이거 뭐야 할 겁니다. 왜? 자기는 죄진 게 없는데 게다가 쫓겨나기까지 했는데 그럼요. 응? 장관직에서 그것도 무능력하다고 네. 그것도 청와대에서 언론포를 해가지고 기자들한테 야 무능력하니까 자른다더라 이야기 다 언론에 나와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쫓겨나는데 개망신 다 당했는데 그렇죠. 거기는 진짜 지금 그럼요. 굉장히 불만이 많을 거예요. 국무회의 할 때마다 무능하다고 막 찝어가지고 이낙연 총리가 네, 막 그렇죠. 확인 사살하고 이러니까 그렇죠. 네. 가슴에 아마 피멍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어제 정말 동부지검 앞에 섰을 때의 심정, 기자들 앞에서의 묵묵부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처절함은 있을 겁니다. 네. 저는 이 안영한 원장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은 반드시 기소된다고 보고요. 또 이건 죗값을 치르게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이 기각을 시킨 거 이거는 정말 우리 사법부로서 글쎄요. 이 대법원장이 구속되고 막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너무 무서워졌나 보죠. 그래서 말 사법부가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했나 보죠. 아니, 청와대 말 안 들었어요. 아, 청와대 말 안 들었어요. 왜요? 김의겸 대변인이 음,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를 했습니다. 네. 균형 있는 결정은 전 정권의 김기춘 실장 구속 수감할 때하고 똑같은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균형 그렇죠. 있는 결정을 내려야 된다. 맞아요. 그 말 안 들은 거예요 지금. 들었어요. 균형 있는 네. 결정이 아닌 겁니다 이건. 근데 어쨌든 균형 있는 결정 정말 참. 그걸 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 청와대에서 정말 그 대변인이 어쩌고 저쩌고 한 것 자체가 엄청난 이제 압력인 거잖아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자격 없는 대변인인데 저는 김의겸 대변인이 그날 쫓아나와가지고 막 장문에 막 그 눈을 이렇게 막 번득이면서 하는 걸 보고 와 쟤네들 진짜 무서웠구나. 쟤네들 근데 떨고 있구나 이런 생각 바로 들었습니다. 그거예요. 일단 네. 피해 의식이 일단 큽니다. 네. 그다음 위기 의식이 너무나도 큽니다. 네. 그러면요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자신 있는 맞아요. 사람은요 말이 별로 없는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청와대 하는 거 보면요 그 불안감이 다 노출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사건이 하나 터지면은 그냥 죄송합니다. 국민들도 높이에 맞지 않아 죄송합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네. 아니면 조용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사건건 나가지고 말대꾸 솔직히 말대꾸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 감정을 더 열받게 하는 것이고 게다가
본인들의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청와대가 지금 강박관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렇죠. 뭔가 무조건 대응해야 되고 네. 뭔가 반박해야 되고 네. 뭔가 저는 지난번 네. 대구 지성성 총 같은 경우도 그냥 국민 눈높이에 맞지만 못했다 죄송하다 하면 될 걸. 전 정권이 이랬으니까 왜 더 전 정권과 비교합니까? 이런 류의 사고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청와대는 계속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국민들도 요즘 얼마나 이 많은 정보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뭐라고 했냐? 전 정권에서 그렇게 총기 노출된 거, 그럼 사진 내봐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국민 우습게 보고 또 이렇게 영장 기각시키고 이런 것이 이 정권에는 어마어마한 제가 보기엔 부메랑으로 올 것이고 여론도 굉장히 팍팍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요. 네. 아무리 잘해봤자 안 맞아요. 통합니다. 안 통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정말 이런데 신경 쓸 때 경제만 신경 쓰세요. 누구 말대로 북한에 신경 쓰는 거 10분의 1만 경제 신경 쓰고 적폐청산한다는 거 100분의 1만 경제 신경 쓰면요. 경제 좋아집니다. 네, 직권남용에 대한 형법 123조는 살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 검찰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럽지만은 정말 분기 팽천에서 재출발하면서 정말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국민의 뜻으로 응징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법부도 우리나라의 사법부의 그 치욕을 이 되돌리펴 또는 정말 평행이론으로 또 보게 하는 그런 국민들에게는 더 이상은 치욕을 안기지를 말기를 저는 촉구를 합니다. 네. 어쨌든 영장이 기각된 거 정말 기가 막히고 또 우리 사회에 지금 얼마나 이상한 사회, 이상한 가치, 또 이상한 잣대가 법보다도 우선된다는 걸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막 기가 막 살아가지고 그러겠죠. 체크리스트였다고요. 또 이러겠죠. 자, 사법부는 정의의 편이다. 그럼요. 그러나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이건 네. 블랙리스트입니다. 네. 블랙리스트는 블랙리스트. 블랙 정권의 블랙 반응, 그다음에 블랙 사법부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내일 수요일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